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정책을 공격하기 위한 가짜뉴스라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생계급여 등 주요 복지급여가 설 연휴 전인 13일 지급되고 카드 결제일과 공과금 납부일은 연휴 뒤로 연기됩니다. 이달 말부터 행정안전부가 금융당국과 합동으로 새마을금고 정부 합동검사를 진행합니다. 어제 저녁 재발화한 경주 문무대학년 산불이 밤샘 진화 작업 끝에 다시 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첫 소식입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영국의 컨설팅 회사 자료를 인용해 국내 자산가들이 상속세를 이유로 한국을 떠난다는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정책을 공격하기 위한 가짜뉴스라며 강하게 질타했고 산업통상부가 즉각 대한상의에 대한 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근 국내 고액 자산가들이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한국을 떠난다는 내용의 기사가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이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른 겁니다. 대한상의는 보도자료에 영국 한 이민 컨설팅 회사 보고서를 인용해 우리나라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이 세계 4위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컨설팅 업체의 조사 방식은 신뢰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보고서엔 상속세 때문이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도 않았던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는 정부 정책을 공격하기 위한 가짜뉴스라며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법률에 의한 단체인 대한상의가 벌인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도 해당 업체의 추계 자료에 다수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고 비판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과 배포 경위, 사실관계 전반에 즉각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한상의는 사과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충분한 검증 없이 외부 통계를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가져왔다며 향후 엄중한 책임감으로 충실히 검증해 재발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생계급여 등 주요 복지급여를 설 연휴 전인 13일에 지급하고 카드 결제일과 공과금 납부일은 연휴 뒤로 연기합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저소득층과 금융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주요 복지급여가 정기 지급일보다 일주일 앞당겨 설 연휴 전인 13일에 조기 지급합니다. 제수품 구입 등 각종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보다 안정적으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조기 지급 대상은 생계 주거 급여를 비롯해 장애수당과 장애인 연금, 한부모 가족 지원, 입양아동과 가정 위탁아동 양육수당,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사할린 동포 지원 등 28종의 복지급여입니다. 이를 통해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복지급여가 앞당겨 지급됩니다. 설 연휴와 겹치는 대출 만기일과 카드대금 결제일, 공과금 자동 납부일은 연휴 이후인 19일로 연기됩니다. 주택연금 역시 지급일은 연휴 중인 경우 13일에 미리 지급합니다.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연휴 기간 이자까지 포함해 19일에 환급됩니다. 증권 매매대금의 경우 설 연휴로 인해 결제일이 수년돼 오는 금요일인 13일에 매도한 주식대금은 17일이 아닌 20일에 지급됩니다. 또 시중 12개 은행이 연휴 기간 금융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와 공항 등에서 이동점포와 탄력점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자금 지원도 이뤄집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중소 중견기업의 15조 2천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은 신용 등급과 거래 기여도에 따라 금리 우대를 적용한 대출 79조 6천억 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설 연휴 기간 부동산 거래나 기업 간 지급 결제가 예정된 경우 미리 자금을 준비하고 외화 송금이나 펀드, 보험금 수령 일정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이달 말부터 금융당국과 함께 새마을금고 정부합동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 결과 임직원의 고의 중과실이 확인되면 손실이나 사고 발생과 무관하게 징계할 방침입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새마을금고 건전성 회복을 위해 오는 6월까지를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한 정부. 상시감시와 합동감사 형태로 연체율과 유동성을 집중 점검하는 등 새마을금고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새마을금고 또한 체질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의 연대 금융기관으로서의 본질적 역할을 회복하고 사회 연대 경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이달 말까지 정부 합동검사도 진행합니다. 검사 대상은 지난해보다 25곳 늘어난 57곳입니다. 행안부는 연체율과 부동산업, 건설업 대출 비중을 비롯해 잠재적 부실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검사에서는 연체율과 손실, 유동성 관리 상황을 점검합니다. 점검을 통해 대상 금고의 경영 실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고의적 특혜 대출을 포함한 부실 대출과 직장 내 갑질, 성비위 등 내부 통제 현황도 점검합니다.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취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정부 대책과 내규 위반 시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합동검사에서는 제재 수위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사고와 손실 발생을 기준으로 징계했지만 이번 검사에선 임직원의 고의성과 중과실이 확인되면 손실, 사고 발생과 무관하게 징계합니다. 시정 지시를 받고도 6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은 금고에는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별도 검사에 나섭니다. 별도 검사 결과 미이행의 고의성이 확인되면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이번 합동검사에는 합병금고 정상화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부실금고를 인수한 새마을금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합동으로 부실 원인 조사와 경영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KTV 윤여석입니다. 어제 저녁 재발화한 경주 문무대왕면 산불이 밤샘 진화 작업 끝에 다시 잡혔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재발화 후 산불 신속 대응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약 3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고 잔불 정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경주시 문무대왕면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 탓에 빠르게 확산했고 국가 소방동원령이 2차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버려진 어망과 로프 같은 폐어구입니다. 잘 썩지 않는 폐어구는 해양 생물을 위협하는 유령 어업의 원인이 되는데요. 이를 수거해 산업용 플라스틱 원료로 되살리는 재활용 현장을 강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년 국내에서 발생하는 해상 쓰레기는 5만 톤입니다. 이 가운데 76%에 해당하는 3만 8천 톤이 폐어구로 추정됩니다. 폐어구는 그대로 바다에 남아 해양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굵게 꼬인 폐로프들이 공장 한가운데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폐어구는 잘 썩지 않는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해양 생물을 위협하는 유령어업의 원인이지만 수거에 활용할 경우 가치가 달라집니다. 선박에서 사용되던 어망과 로프입니다. 여러 재질이 섞인 생활 플라스틱과 달리 단일 재질인 경우가 많아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폐어구를 산업용 소재로 되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재질별로 나눠 잘게 분쇄한 뒤 염분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재생원료의 품질을 좌우합니다. 세척하기 전 폐로프와 세척을 마친 폐로프입니다. 표면만 봐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해양 폐기물엔 염분과 이물질이 많아 최소 3차례의 세척과 건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가공을 통해 만들어진 재생 플라스틱 원료는 산업 현장에서 다시 쓰입니다. 이제 전자제품이나 차량용 내장재, 그리고 이제 패션 부분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 전부 다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별부터 세척, 건조까지 전처리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처리 비용을 줄여 폐어구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전처리 공정 효율화 등 기술 개발을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이고 민간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어구 보증금제와 생분해 어구 보급 사업 등 폐어구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버려진 그물과 로프를 줄이고 다시 쓰이는 자원으로 돌려놓는 일, 폐어구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KTV 강지입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신고 한 번이면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서비스에 등록되는 원스톱 지원 체계가 마련됩니다. 또 국가가 불법 사금융 범죄 이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됩니다. 김창규 기자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차례 걸려오는 불법 추심 전화부터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이어지는 폭언과 협박까지. 피해자들은 폭력적인 추심 끝에 신고해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피해자 보호와 구제 수단이 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생존과 정의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지 않도록 국가가 먼저 손을 내미는 지원 체계로 정의가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달부터 피해자의 신고 한 번으로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정부 서비스가 연계되는 길이 열립니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원스톱 지원 체계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금감원에 피해 신고서가 접수되면 피해자가 추가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경찰 수사 의뢰와 채무자 대리인 선임, 추심 중단 경고 등 모든 절차가 통합 요청됩니다. 국가가 불법 사금융 범죄 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의된 부패재산 몰수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사금융을 선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합니다.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을 통해 낮은 금리도 필요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서민 금융을 대폭 보완하겠습니다.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금리를 기존 연 15.9%에서 5에서 6% 수준으로 낮춥니다.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면 대출 한도가 확대된 취약계층 생계 자금을 연 4.5% 금리로 추가 제공할 계획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앞으로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를 포함해 최소 2명의 인원이 타야 합니다. 환자 이송 안전을 높이기 위한 조치인데요. 정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으로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혼자 환자를 대응해야 하는 일이 사라집니다. 정부가 구급차 운영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 기준을 강화하는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응급 환자를 이송할 때도 앞으로는 응급구조사 1명을 포함해 반드시 최소 2명 이상이 타야 합니다. 환자를 이송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비응급 환자더라도 이제 이송 도중에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응급성이 더 강해지는 경우도 있고, 환자의 상태 변화라든지 증상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구급차 운행에 대한 관리와 감독 체계도 촘촘해집니다. 앞으로는 출동과 처치 등 모든 운행 기록을 수기가 아닌 전산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록을 실시간으로 전송해 이송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비용 체계도 조정됩니다. 일반 구급차 기준으로 기본 요금은 4만 원으로 오르고 야간 할증 요금 적용 시간은 당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됩니다. 의료기관 도착 후 환자 인계가 늦어지면 부과하는 대기 요금도 도입됐습니다. 처치 공간은 더 넓어집니다. 구급차 환자실 길이를 290cm 이상으로 늘려 처치 효율을 높였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비한 에피네프린 자동 주입펜도 필수로 갖춰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되며 환자실 규격 등은 신규 등록 차량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주말과 휴일 동안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추위는 오늘 아침까지만 견뎌주시면 되겠습니다. 낮부터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중부를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이어지며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낮부터는 서서히 온화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영상 5도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이번 한 주간 평년 기온을 다소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대기질이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서울이 5도, 세종과 전주 6도, 광주 7도, 대구는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이후에는 맑은 날들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균형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또 시행하려고 해요. 권한을 가진 범위 내에서는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향해서 가야죠. 국토 균형 발전이 생존 전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중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경남에서 9번째 타운홀 미팅을 갖고 첨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새로운 성장 방안을 제시했죠. 자세한 내용을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네, 대담 이어갑니다. 주요 정책 현안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경남에서 열린 9번째 타운홀 미팅.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부터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국토 균형 발전은 이제 생존 전략이다. 대한민국이 보시면 알지만 요새 그 서울 수도권은 지금 집값 때문에 시끄럽죠. 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요.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뭐 아파트 한 평에 3억씩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여기는 아파트 한 채에 3억. 사람은 직장이 없어 떠나고 기업들은 사람이 없어서 못 오고.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정치가 하는 거죠. 정치를 바꾸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하실 것이고, 이제 권한을 가진 범위 내에서는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향해서 가야죠. 네, 균형 발전이 생존 전략이다. 9번째 타운홀 미팅. 먼저 대통령 메시지부터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지역 발전은 생존 전략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경남에서 9번째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는데요. 경남은 말 그대로 우주항공, 사천이죠. 조선, 거제, 방산, 창원 등 주요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지역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경남은 미래 산업의 핵심이다. 새로운 성장축이다. 실제로 지난 수십 년간의 대한민국의 성장에 경남은 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경남 산업을 좀 첨단화하자. AI 중심으로 새 출발을 하자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집중은 반드시 해결하겠다. 균형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이야기도 앞서 화면에서 보셨듯이 꺼냈습니다. 서울은 한 평에 3억, 경남은 한 채에 3억. 네. 말이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문제 해결은 정치다.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서 경주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경남 쪽, 특히 이 창원 쪽에 제조업이 밀집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성을 잘 살려서 첨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이 논의됐는데 어떤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경남은 말 그대로 제조업의 메카입니다. 하지만 네. 이제 제조업을 더 첨단화하는 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AI 시대가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래 산업을 이제 기반으로 삼자.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산업 인공지능으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경남이 될 것이다. 네. 이제 산업을 더 첨단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업부는 경제, 안보 산업을 허브로 해서 첨단 전략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된다. 가기정통부는 피지컬 AI 산업을 거점화하겠다. 뭐 창원 같은 곳에 또 거제 같은 곳도 이 조선업에 피지컬 AI를 도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 외에도 뭐 양산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사천은 또 항공 우주 산업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국토부는 국가 산단 산업단지 또 교통망 조성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교통이 되어야 선교통 후입주거든요. 그래서 네. 지역 복선 전철을 조속히 개통한다. 복선 전철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그래야만 기차가 오고 가고 동시에 왕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남 내륙근 연결을 강화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이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도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경남 도민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와, 이렇게 AI가 편하고 쉽게 좋은데, 야, 그러면 나중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지면 우리 같이 지방에 사는 평범한 아이들은 직장 구할 수 있는 거 맞아? 소수의 뛰어난 아이들만 직장 다 구하고 우리 같은 지방에서 어떠한 교육을 잘 못 받고 사천의 특성에 맞는 항공우주산업 벨트 조성은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보시고요. 제가 오늘 한 10가지 이상을 써왔는데 목록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넣었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환경부에서 이거 못하게 하고 있지 않나요? 그다음에 또 국립공원하고 인접한 지역 요거는 개설한다고 논쟁이 합니다. 꽤 있겠네요. 그다음에 예. 오염 물질이 계속 그다음에 송전탑 같은 경우 지리산을 이렇게 둘러 에워싸서 송전탑 예. 건설 문제. 저도 여보세요. 어차피 다른 분이 또 하고 싶은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보전을 훼손하고 있는데도 업무 보고 받을 때 안 그래도 한번 얘기해 놓은 게 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다 좋은데 현실적인 임금이 너무 적은 현상에서 이 지역의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을까? 이 최저임금이 너무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좀 풀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방침은 정부는 앞으로 공공부문에서도 그렇고 고용할 때 적정 임금을 준다. 그리고 기간이 짧고 불안정할수록 더 많이 준다. 역시 뜨거웠습니다. 산업, 교육, 환경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는데 대통령이 역시 즉문즉답을 했어요. 그렇죠. 그만큼 국민들이 참 할 이야기가 많은 겁니다. 예. 이 민심을 경청하는 것이고요. 산업과 노동, 교육, 환경 등 쏟아진 현장의 질문들이었습니다. AI 시대 지역에서의 교육 수준, 기회 소외 우려, 이게 현실이거든요. 지방이 그만큼 30년 전 다르고 50년 전과 또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지역, 또 여성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리 있는 지적이다. 여성들이 제조업 관련되는 또 지역에는 아무래도 일자리가 없기 마련이니까 이 부분을 해소하자. 또 개통이 지연된 복선 전철에는 조속한 개통을 부처에 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 이 타운홀 미팅이 중요한 것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현장에서 또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소외된 농업 분야를 육성하고 지리산 난개발. 지리산은 정말 대한민국의 성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훼손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요. 특수교육학과 신설 요청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런 분야들이 좀 배려돼야 되는 것인데 예. 지방 우선 배려의 원칙도 재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적정 임금을 받는 사유로 함께 가자라는 이 발언 현장에서도 큰 호응을 받았는데 이재명 정부의 기조를 다시 한번 보여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임금이라는 것은 최저임금, 받고 싶은 건 다 최고임금을 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자꾸 최저임금 운운해버리면 그거는 최소한을 보장하겠다는 것이지 최저임금만 주면 괜찮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생활비, 물가 등등을 고려한 감안한 바로 이제 적정 임금인 것이죠. 이 점을 강조한 겁니다. 임금차별해법 질문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 주셔야 이것이 이제 개선될 수 있다. 노동운동을 열심히 한 것이라는 또 설명을 했고요. 현장 임금 격차는 구조적인 문제다. 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 이 임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적정 임금 사회로 가야 된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 임금. 노동자들이 이걸 위해서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 국가가 최저임금만 주는 관행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가 발전 또는 환경 개선이라는 것은 이런 근무 환경 개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최저 이게 아니라 적정 이렇게 해서 공공 분야부터 적정 임금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큰 또 호응이 박수가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 부동산을 먼저 정리하고 사회 양극화 이게 또 큰 이슈가 됐거든요. 예. 서울은 한 평에 3억, 경남은 한 채에 3억. 네. 이건 안 된다. 이건 바꾸자. 저항감이 크다라는 점도 토로했습니다.
네, 뜨거웠던 경남 타운홀 미팅 현장 살펴봤고요. 그런가 하면 경남 거제에서는 서울과 경남을 2시간 생활권으로 묶어주는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현장 보고 오겠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경상북도 김천에서 거행된 김삼선 기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치사를 통해 김삼선은 지역사회의 균형된 발전을 가져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천에서 진주까지 총 160km를 연결하는 이 철도는 총 공사비 90억 원을 들여 10여 년 공사로 추진될 것인데 이 철도는 소백산맥 지리산 지구의 종합개발을 촉진하고 영남과 호남 지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경북 김천에서 이곳 경남 거제까지 있는 남부 내륙철도는 1966년 김삼선이라는 이름으로 기공식을 가졌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지난 60년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 내륙철도는 단순히 선로 하나를 놓는 사업이 아닙니다. 수도권의 모든 것이 집중된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사람과 지역을 잇고 기회를 연결하며 지역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국토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한계에 달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벗어나 지방 주도 성장의 새로운 문을 열어젖히는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 대한니우스도 봤습니다만 무려 남부내륙철도가 60년 전에 시작이 됐었는데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60년 만에 다시 추진이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그 소식을 또 이제 이 대한니우스에 이어서 KTV가 지금은 네. 또 KTV니까요. 우리 KTV가 소개를 하니까 더 남다른 의미가 있는데 말 그대로 경제성 때문에 중단됐던 것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래야 말 그대로 국토 균형 또 국토 발전의 완성이 된다. 이 의미가 강조될 수 있는 것이고 말 그대로 잊지 못했던 그 선이 드디어 이어지는 것입니다. 1966년에 이 김천과 삼천포를 잇는 김삼선 기공식 장면을 보실 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남북 내륙 철도로 그것도 KTX 고속철도가 지나갑니다. 거제, 진주, 또 경북 김천, 서울로 연결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말 그대로 한가운데를 쭉 뚫어서 가는 그 선이기 때문에 지리산, 소백산까지도 이렇게 지나가는 그 선입니다. 정말 산세도 수려할 테고요. 이걸 통해서 경남 또 동부 발전, 또 서부 발전 두루두루 이루어질 수 있는 서부가 이제 진주죠. 그리고 이제 고성을 거쳐서 또 통영과 거제까지. 통영과 거제 구간은 또 국내 첫 해저철도 터널이 만들어집니다. 네. 일본의 경우에도 이 본토에서 홋카이도까지도 해저 터널이 있죠. 바로 이게 이제 우리도 이제 실현이 되는 것인데 2031년에 완공이 되고 수도권과 남해안 2시간 생활거리입니다. 거제가 또 뭐 차윤정님도 가보신 적 있으시죠? 거제. 네. 너무 좋습니다. 그 거제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또 울산과 함께 메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2시간 만에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남해안 가려면 정말 멀거든요. 한번 갈아타고 이렇게 굽이굽이 가야 하는데 이제 부산 가듯이 쉽게 갈 수 있게 됐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남부내륙철도가 지역주도 성장의 출발점이 될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네요. 그렇죠. 이제 말 그대로 영남권에다가 진주는 또 바로 인근이 호남입니다. 전남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몰빵 전략은 안 된다. 그래서 국토 대전환이 시작되는 것이고 국토 균형 발전의 이 길이 남북 내륙 철도가 열어갑니다라는 이런 친목에 우리가 왜 철도 그 나무 그 이제 궤도에 있는 그 나무가 바로 친목인데 여기에 대통령이 직접 서명을 했습니다. 남북 내륙 철도가 5극 3특 전국을 이제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한 이 플랜이 5극 3특입니다. 이 초광역권 성장의 기반이 마련되고 우주항공, 조선, 방산 제조업 등 지역 전략 산업들은 더 경쟁력을 갖춰갈 것이고 또 남해안이 얼마나 또 수려합니까? 네. 이 전남에서 쭉 이어지는 한려,
해상 또 수도입니다. 그래서 K 관광벨트와 연계가 되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은 이 큰 공사입니다. 또 난공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와 산업 또 재해가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도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국토부는 5극 3특 다극 체제로 이제는 전국이 서울뿐만이 아니라 영남권, 호남권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이제 우리 국토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2031년에 개통될 예정인데 기대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대한상공회의소가 낸 보도자료의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때문에 백만장자들이 한국을 떠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걸 두고 이재명 대통령도 가짜 뉴스라고 비판을 했는데, 자, 먼저 경위부터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이거 뭐 해도 너무한 거죠. 백만장자들이 한국을 떠난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의는 상속세 부담에 부자가 유출된다. 가짜 성격이 있는 보도 자료를 낸 것입니다. 네. 대한상의가 외부 통계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고 사과문을 발표는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보도가 일단 나오고 나면 얼마나 그것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상속세수에 대한 전망 분석 등 보도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이재명 대통령은 상당히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의적 가짜 뉴스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대한상의가 이런 짓을, 그래도 책임감 있는 그런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 사익을 도모한 거 아니냐. 정부 정책을 공격했는데 뭔가 논거를 가지고 지적을 한다면 몰라도 이런 가짜 뉴스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국민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산업부와 대한상의가 긴급 점검 회의를 했는데, 정부는 이번 사건을 엄정하게 보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이런 방침이에요. 그렇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예. 경제부총리는 통계는 신뢰할 수 없고 불명하겠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통계, 데이터, 우리 KTV에서는 정확한 자료를 또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 공신성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국세청장은 해외 이주자의 수치를 공개하고 공개 반복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 무슨 이야기냐. 산업장관은 작성 배포 경위를 감사를 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작성 배포 등 전 과정에 즉각 감사를 작성했는데,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검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보도자료로 기관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와 시장 질서를 동시에 또 훼손하고 있다. 명백한 공공의적이다. 기업 투자 판단에도 혼선을 일으킨다.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그것도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것을 냈다 그러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에도 한국을 떠난단 말이에요, 부자들이.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말 그대로 국민 경제에도 누가 되는 것입니다. 팩트 체크를 의무화하고 외부 검증 체계를 도입하겠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짜 뉴스, 가짜 보도 자료 철저히 조사를 해서 재발을 막아야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없다. 정부가 연일 압박하고 있는데 다주택자들이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는 안 된다. 네. 아니, 확실하게 유예 중단이면 중단이지 아마도 이런 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 시장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 3구의 서울이죠. 매물이 증가되고 매도자 우위가 한풀 좀 꺾인 것 아니냐. 예.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옵니다. 이건 뭐 통계로 이제 확인이 가능한 것이니까, 다주택자 경고속의 송파구는 69건에서 103건으로 이게 증가됐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양도세 유예 종료가 예고되면서 금매는 앞으로도 좀 시간이 남아 있죠.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송파구만 하더라도 24.5%의 매물이 늘어났고, 서초구, 강남구 순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송파구 쪽에 그만큼 매물 물량이 좀 더 있다는 평가겠죠. 판단이겠죠. 강남 아파트의 거래 시장이 그동안 매도자 우위였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 안 판다.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 살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갔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완화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도 2주 연속 내려간 결과입니다. 작년 9월 이후에
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이제 다주택 중과 보완책이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또 이 계약을 했을 때 이 중과와 관련된 부분이 진행이 되느냐, 임차 기간에 대한, 왜냐하면 이미 이제 새 들어 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 또 불이익이 없도록 그런 관련된 내용도 보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새롭게 화두를 던진 부분도 있는데요. 매입 임대 허용 문제,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량으로 이 주택이나 예. 또는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매입을 해서 이 세를 놓는 방식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인천 또는 경기도에서 실제 뭐 이 전세, 이 악덕업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예. 네, 그런 이 건설 악덕업자들인데 이게 이런 순수한 의미로 임대 사업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집을 이렇게 구매하는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악용돼 왔다. 이런 부분에 대한 철퇴를 가하겠다는 의미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서울 매물 학대 기사를 공유를 하고 매입 임대 계속 허용할지 좀 의견을 물어봐야 되겠다. 확인해 봐야 되겠다.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집을 사 모을 수 있는 건 이상하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한 사람이 수백 채 사도록 허용이 되고 이렇게 되면 수만 채 지어도 부족한 거 아니겠느냐. 예. 매입 임대는 서민의 주거 안정 또 장기 임대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대사업자의 제도를 구조적 문제로 지적을 했고요. 임대사업 관련 제도를 재검토하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어떻게 논의가 진전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북한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인도적 지원 사업을 대북 제재 대상에서 제외를 하기로 했는데요. 자, 청와대도 여기에 입장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 외교, 남북의 평화적인 협력과 교류를 강조하고 있는데 미국과 좀 협의가 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예. 유엔 안보리는 대북 인도적 지원 17건에 대해서 제재를 면제해 주겠다. 인도적 지원입니다. 경기도는 의료 물품을 지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WHO 등 국제기구의 사업 승인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의 대북 지원 사업이 북한에 발생한 대지, 열병 등 이런 부분들은 인도적 지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대북제재위원회는 15개국으로 구성이 되는데 미국이 사실상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한데 1년여 만에 이 지원 사업, 인도적 지원 사업은 승인을 받았는데 조현 외교장관이 얼마 전에 강물 협력 회의차 이제 미국을 방문했었죠. 이때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제안을 냈는데 네.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도 환영 의견을 냈습니다. 대북 인도 지원은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된다. 북한이 또 국제사회 선의에는 호응을 해야 되고 북한도 계속 이렇게 묵묵부답을 하면 안 됩니다. 네. 계속해서 평화 교류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이재명 정부가 천명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 노력에도 좀 화답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북한이 여기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드투데이입니다. 미국이 쿠바로 향하는 석유 공급을 차단하려는 조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쿠바에서는 에너지 위기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연료 부족으로 인해 택시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쿠바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연료 배급제까지 발표했습니다. 농업과 의료, 교육 등 핵심 분야의 연료를 우선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 소비자에 대한 연료 판매는 제한되며 일부 주유소에서는 구매량이 20리터로 제한됩니다. La situación del combustible acá está caótica, cada vez está caótica. Antes se podían conseguir en CUP y en USD, pero ya ahora también por la aplicación del ticket. Ya también se ha reducido. La situación del combustible está caótica, no hay combustible. Aquí habían 30, 40, 50 carros, ahora están trabajando 4 o 5 carros porque no hay combustible. Pero bueno, vamos a ver qué pasa. 쿠바 시민들은 연료 부족 사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운하가 영하 12도의 강추위 속에 얼어붙으며 시민들의 새로운 겨울 레저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얼어붙은 운하를 자전거와 스키 등 레저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평소에는 얼음이 얇아 이곳에서 활동을 즐기는 게 어려웠지만 올해는 두꺼운 얼음층이 형성되면서 더 많은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Отсюда как раз-таки кажется совсем по-другому город, какой-то необычный ракурс, возможно, как-то снизу ты смотришь на него, на фоне неба, еще и чистого, солнечного. Вообще очень замечательно, да, всем рекомендую. Мы специально для этого и приехали в центр. Можем сказать, что это не первый раз, когда в Питере такие морозы, мы выходим на реки. Просто, мне кажется, в этом году это стало как-то более популярно. 시민들은 운하에서 즐기는 레저 활동도 즐겁고 운하 위에서 도시 풍경을 바라보는 것도 아름답다며 색다른 경험이라고 전했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세계 최대 축제인 거리 카니발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무려 600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 전망인데요. 엄청난 규모의 카니발인 만큼 오는 22일까지 약 한 달간 도시 곳곳에서 458개의 행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카니발 축제가 시작되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삼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무용수들과 연주단도 행진을 이끌며 축제 열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Carnaval é isso, é festa, é a união, é aquele momento de extravasar, que é tanta luta que esse povo tem, que é o momento de extravasar, é alegria. Carnaval é tudo. É o meu psiquiatra, o doutor Carnaval. 카니발에 참가한 한 관광객은 카니발이 자신에게는 마치 정신과 의사 같다며 마음을 치유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투데이 전해드렸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영국의 컨설팅 회사 자료를 인용해 국내 자산가들이 상속세를 이유로 한국을 떠난다는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정책을 공격하기 위한 가짜 뉴스라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국내 고액 자산가들이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한국을 떠난다는 내용의 기사가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이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른 겁니다. 대한상인은 보도자료에 영국 한 이민 컨설팅 회사 보고서를 인용해 우리나라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이 세계 4위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컨설팅 업체의 조사 방식은 신뢰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보고서엔 상속세 때문이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도 않았던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는 정부 정책을 공격하기 위한 가짜뉴스라며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법률에 의한 단체인 대한상의가 벌인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도 해당 업체의 추계 자료에 다수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고 비판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과 배포 경위, 사실관계 전반에 즉각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한상의는 사과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충분한 검증 없이 외부 통계를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가져왔다며 향후 엄중한 책임감으로 충실히 검증해 재발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이 오늘 시민사회 대표들과 만나 인공지능 정책을 주제로 간담회를 합니다. 국가 AI 전략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AI 기본법과 행동계획 등 다양한 쟁점 관련 문제의식과 정책 방향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은 간담회를 계기로 AI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찬반 대립을 넘어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길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생계급여 등 주요 복지급여를 설 연휴 전인 13일에 지급하고 카드 결제일과 공과금 납부일을 연휴 이후로 연기합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저소득층과 금융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주요 복지급여가 정기 지급일보다 일주일 앞당겨 설 연휴 전인 13일에 조기 지급합니다. 제수품 구입 등 각종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보다 안정적으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조기 지급 대상은 생계 주거 급여를 비롯해 장애수당과 장애인 연금, 한부모 가족 지원, 입양아동과 가정 위탁아동 양육수당,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사할린 동포 지원 등 28종의 복지급여입니다. 이를 통해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복지급여가 앞당겨 지급됩니다. 설 연휴와 겹치는 대출 만기일과 카드 대금 결제일, 공과금 자동 납부일은 연휴 이후인 19일로 연기됩니다. 주택연금 역시 지급일은 연휴 중인 경우 13일에 미리 지급합니다.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연휴 기간 이자까지 포함해 19일에 환급됩니다. 증권 매매대금의 경우 설 연휴로 인해 결제일이 수년돼 오는 금요일인 13일에 매도한 주식대금은 17일이 아닌 20일에 지급됩니다. 또 시중 12개 은행이 연휴 기간 금융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와 공항 등에서 이동점포와 탄력점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자금 지원도 이뤄집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중소 중견기업의 15조 2천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은 신용 등급과 거래 기여도에 따라 금리 우대를 적용한 대출 79조 6천억 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설 연휴 기간 부동산 거래나 기업 간 지급 결제가 예정된 경우 미리 자금을 준비하고 외화 송금이나 펀드, 보험금 수령 일정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이달 말부터 행정안전부가 금융당국과 함께 새마을금고 정부 합동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 결과 임직원의 고의 중과실이 확인되면 손실이나 사고 발생과 무관하게 징계할 방침입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새마을금고 건전성 회복을 위해 오는 6월까지를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한 정부. 상시감시와 합동감사 형태로 연체율과 유동성을 집중 점검하는 등 새마을금고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새마을금고 또한 체질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의 연대 금융기관으로서의 본질적 역할을 회복하고 사회 연대 경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이달 말까지 정부 합동검사도 진행합니다. 검사 대상은 지난해보다 25곳 늘어난 57곳입니다. 행안부는 연체율과 부동산업, 건설업 대출 비중을 비롯해 잠재적 부실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검사에서는 연체율과 손실, 유동성 관리 상황을 점검합니다. 점검을 통해 대상 금고의 경영 실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고의적 특혜 대출을 포함한 부실 대출과 직장 내 갑질, 성비위 등 내부 통제 현황도 점검합니다.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취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정부 대책과 내규 위반 시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합동검사에서는 제재 수위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사고와 손실 발생을 기준으로 징계했지만 이번 검사에선 임직원의 고의성과 중과실이 확인되면 손실, 사고 발생과 무관하게 징계합니다. 시정 지시를 받고도 6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은 금고에는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별도 검사에 나섭니다. 별도 검사 결과 미이행의 고의성이 확인되면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이번 합동검사에는 합병금고 정상화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부실금고를 인수한 새마을금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합동으로 부실 원인 조사와 경영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KTV 윤여석입니다. 어제 저녁 재발화한 경주 문무대왕면 산불이 밤샘 진화 작업 끝에 잡혔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재발화 후 산불 신속 대응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약 3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고 잔불 정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경주시 문무대왕면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 탓에 빠르게 확산했고 국가소방동원령이 2차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버려진 어망과 로프 같은 폐어구입니다. 잘 썩지 않는 폐어구는 해양 생물을 위협하는 유령 어업의 원인이 되는데요. 이를 수거해 산업용 플라스틱 원료로 되살리는 재활용 현장을 강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년 국내에서 발생하는 해상 쓰레기는 5만 톤입니다. 이 가운데 76%에 해당하는 3만 8천 톤이 폐어구로 추정됩니다. 폐어구는 그대로 바다에 남아 해양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굵게 꼬인 폐로프들이 공장 한가운데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폐어구는 잘 썩지 않는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해양 생물을 위협하는 유령어업의 원인이지만 수거에 활용할 경우 가치가 달라집니다. 선박에서 사용되던 어망과 로프입니다. 여러 재질이 섞인 생활 플라스틱과 달리 단일 재질인 경우가 많아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폐어구를 산업용 소재로 되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재질별로 나눠 잘게 분쇄한 뒤 염분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재생 원료의 품질을 좌우합니다. 세척하기 전 폐로프와 세척을 마친 폐로프입니다. 표면만 봐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해양 폐기물엔 염분과 이물질이 많아 최소 3차례의 세척과 건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가공을 통해 만들어진 재생 플라스틱 원료는 산업 현장에서 다시 쓰입니다. 이제 전자제품이나 차량용 내장재, 그리고 이제 패션 부분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 전부 다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별부터 세척, 건조까지 전처리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처리 비용을 줄여 폐어구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전처리 공정 효율화 등 기술 개발을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이고 민간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어구 보증금제와 생분해 어구 보급 사업 등 폐어구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버려진 그물과 로프를 줄이고 다시 쓰이는 자원으로 돌려놓는 일, 폐어구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KTV 강지입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신고 한 번이면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서비스에 등록되는 원스톱 지원 체계가 마련됩니다. 또 국가가 불법 사금융 범죄의 이익을 몰수해 피해자들에게 직접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됩니다. 김창규 기자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차례 걸려오는 불법 추심 전화부터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이어지는 폭언과 협박까지 피해자들은 폭력적인 추심 끝에 신고해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피해자 보호와 구제 수단이 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생존과 정의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지 않도록 국가가 먼저 손을 내미는 지원 체계로 정의가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달부터 피해자의 신고 한 번으로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정부 서비스가 연계되는 길이 열립니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원스톱 지원 체계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금감원에 피해 신고서가 접수되면 피해자가 추가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경찰 수사 의뢰와 채무자 대리인 선임, 추심 중단 경고 등 모든 절차가 통합 요청됩니다. 국가가 불법 사금융 범죄 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의된 부패재산 몰수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사금융을 선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합니다.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을 통해 낮은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서민 금융을 대폭 보완하겠습니다.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금리를 기존 연 15.9%에서 5에서 6% 수준으로 낮춥니다.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면 대출 한도가 확대된 취약계층 생계 자금을 연 4.5% 금리로 추가 제공할 계획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앞으로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를 포함해 최소 2명의 인원이 타야 합니다. 환자 이송 안전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으로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혼자 환자를 대응해야 하는 일이 사라집니다. 정부가 구급차 운영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 기준을 강화하는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응급 환자를 이송할 때도 앞으로는 응급구조사 1명을 포함해 반드시 최소 2명 이상이 타야 합니다. 환자를 이송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비응급 환자더라도 이제 이송 도중에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응급성이 더 강해지는 경우도 있고 환자의 상태 변화라든지 증상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구급차 운행에 대한 관리와 감독 체계도 촘촘해집니다. 앞으로는 출동과 처치 등 모든 운행 기록을 수기가 아닌 전산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록을 실시간으로 전송해 이송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비용 체계도 조정됩니다. 일반 구급차 기준으로 기본 요금은 4만 원으로 오르고 야간 할증 요금 적용 시간은 당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됩니다. 의료기관 도착 후 환자 인계가 늦어지면 부과하는 대기 요금도 도입됐습니다. 처치 공간은 더 넓어집니다. 구급차 환자실 길이를 290cm 이상으로 늘려 처치 효율을 높였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비한 에피네프린 자동 주입펜도 필수로 갖춰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되며 환자실 규격 등은 신규 등록 차량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KTV 정유리입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 보기입니다. 외국 국적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거주하면 투표권 특혜가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해 보고요. 신노년 세대의 맞춤형 일자리가 확대됩니다. 그 내용도 살펴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외국 국적 중국 동포 한국 거주 시 특혜,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가능. 특혜를 받아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이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우선 3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 대한 투표권이 주어지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것으로 해당 지역 주민으로서 지역의 대표자를 뽑는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일정 자격을 갖추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나라 국민만 선거권이 있어서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참여할 수 없고요. 외국 국적 동포들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신노년 세대의 맞춤 일자리가 115만 2천 개 제공됩니다. 지난해보다 5만 4천 개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크게 공익활동형 일자리, 역량 활용형 일자리, 공동체 사업단으로 나뉩니다. 먼저 전체 증가분의 67%를 차지하는 노인 역량 활용형 일자리는요. 전년 대비 3만 7천 개 늘어난 19만 7천 개입니다. 돌봄, 안전, 환경 등 취약계층 수요가 높은 분야에 집중 배치됩니다. 신설 분야로는 통합돌봄 도우미 1,602명, 푸드뱅크, 그냥드림 관리자 680명, 안심귀가 도우미 951명, 여기에 유아돌봄 특화형 시범 사업을 통해서 유치원 시니어 돌봄사 500명을 유치원 아침 저녁 돌봄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70만 9천 개고요. 지난해보다 1만 7천 개 더 늘어납니다. 공동체 사업단 일자리는 6만 5천 개로 지난해보다 1천 개 늘고 초기 투자비와 성장 지원 컨설팅도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노인 일자리 97만 개에 대한 모집을 진행했는데요. 현재까지 88만 명을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중 모집 기간에는 122만 명이 신청해서 경쟁률 1.24대 1을 기록했고요. 연중 추가 선발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에서 노인 일자리 여기 누리집을 검색하셔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길게 이어지던 한파의 끝이 보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찬바람이 불며 다소 추웠는데요. 낮부터는 서서히 온화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중부를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이어지며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낮 기온은 영상 5도까지 크게 오르면서 추위가 풀리겠고요. 이번 한 주간 평년 기온을 다소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곳곳에서 동시자발적으로 산불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면서 대기질이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세종과 전주 6도, 광주 7도, 대구는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이후에는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특별 생방송 관계로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